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안 해본 거, 어렵다고 하는 거를 해봐야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거를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비행을 하고 사업용 조종사가 돼서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중동 총괄해서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호주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사막에 빠져서 사하라 사막 마라톤 250km를 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에 빠져가지고 제가 히말라야 텐트 피크를 등장했었고요. 그 아프리카 우간다 르벤조리를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전공이 프랑스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제 프랑스어 통역 봉사를 했었었고, 수원 국제영국제 같은 곳에서 이제 영어 통역들도 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잘난 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수능 7등급입니다. 제가 반에서 사실 3등이었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무기력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어느 날 20살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7등급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했던 게 인간 개조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로 한 거는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환경을 바꾸니까 해병대에서 2년 동안 생활하고 나서 첫 번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너무 쉽더라고요. 내가 고생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관점이 변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하고.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해병대에서. 칭찬을 들으니까 저는 지금도 누가 군대 가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정말로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자전거 전국 일주였어요. 자전거를 들고 임진각으로 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남녀노소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50명,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나도 너희처럼 자전거 여행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무전여행 해보고 싶었었는데였어요. 이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해야겠다. 번역하고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결혼해서 해야지, 애 낳고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꿈이 멀어져 있다는 걸 저는 이때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걸 이때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자. 저는 이 당시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면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이제 막일을 하면서 비행기 값을 벌고 호주로 갔어요. 호주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스쿠버 다이빙의 메카 케언즈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돈이 없더라고요. 다이빙 강사가 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 다이빙샵에 무급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무전여행 했을 때처럼 무급 인턴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자. 영문 이력서 20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이빙샵을 막 돕니다. 근데 20군데 다 실패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다이빙 탈 줄도 모르고 아시아에서 온 22살 꼬마한테 기회를 주는 곳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실패를 경험하다 제가 벽보 한 장을 발견합니다. 내가 배 주인인데 목수가 필요하다. 일주일만 같이 일하면은 스쿠버 다이빙 첫 번째 자격증 오픈호텔 주겠다. 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배에 수도 없이 고쳐본 목수입니다. 허풍을 떨었어요. 호주에서는 해병대가 특수직종이니까 저를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채용이 돼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어요. 저는 이게 인생의 첫 번째 기회라는 거를 직감했어요. 마지막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 사실 스쿠버 다이빙 강사 되고 싶어 여기 왔다. 20번 실패했다. 나 강사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한 1분 동안 답을 안 하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나랑 같이 출근하자. 기적적으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이빙샵에서 무급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개월 후에 자격증 5개를 따서 다이빙 마스터가 되고 6개월 후에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에요. 23살 때 저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쉽게 합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 250km 그냥 지원해요. 히말라야 텐트 피크 그냥 올랐어요. 설인 3종 경기 그냥 뜁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교환학생 했었는데 유럽 일주 해보고 싶었어요. 후원 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업에다 보냈어요. 후원을 받아서 제가 3개월 동안 유럽 일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는 이루는 방법을 알아요. 이런 일들 하면서 제가 2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존감. 자신감을 해병대에서 얻었다면 자존감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얻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면 첫 번째 변화가 내가 삐뚤은 행동을 하는 거, 삐뚤은 길을 가는 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를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21살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 11년 때 담배를 끊고 있어요. 술 마실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가 자취할 때 TV를 버렸어요. 게임도 많이 했는데 게임도 안 끊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제 하루가 26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지금 하루를 26시간을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루에 2시간씩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운 게 제가 히말라야 가서 배운 건데요. 제가 잘하는 걸 찾았어요. 히말라야에서.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너무 잘해요. 3000m 고산 등반을 하면은 사람들이 고산병이 옵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구토를 하고 힘이 없어서 다 쓰러져요. 저는 쌩쌩하더라고요. 산에서 제가 한 일이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밥하고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올라가서 밥하는 거였어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안 해본 거, 어렵다고 하는 거를 해봐야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걸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28살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삼성전자 제품 전략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밤까지 전략자를 하루 종일 만들고 집에 가는데 누가 질문 하나를 합니다. 제 머릿속에. 오연호, 네 삶의 전략은 뭐지? 이때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회사 제품 전략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전략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전략자를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품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집에 가서 제가 종이를 딱 꺼냈어요. 오연호 장점을 막 적었어요. 오연호 단점 적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교집합이 생기더라고요. 이 교집합이 내가 살면서 억울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일, 비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바로 사직서를 쓰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근데 살면서 삶이 항상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면서 백수 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사하라에서 배운 건데 내가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피니시 라인이 항상 와 있더라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올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왔고 저는 30살에 비행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비행을 하고 싶냐고. 저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꿈이긴 한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비행은 절대적으로 비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비행의 꿈이 있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3명씩 선발해서 전 세계 경비행기 세길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 옆자리 태워서 직접 조종관을 잡을 수 있는 비행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장애인은 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암 환자는 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와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비행기를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과정을 영화로 찍으면 영화제에 출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제가 꾸는 이유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으면 또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구근영 선생님이 한 말인데 삶을 관조와 관찰로 대체하지 말랍니다. 2명이 있어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제가 합니다. 10명이 있어도 누군가 한 명 해야 되면 저는 제가 해요. 100명, 1000명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귀찮아요. 하기 싫고. 근데 제가 하면은 기회가 온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저는 인생은 승부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회사에서 마찬가지. 근데 그 승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배우는데 느린 사람들 가장 좋은 방법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도전가들이 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들. 저는 큰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대단한 도전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내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것도 충분히 도전이에요. 하루를 바꿔보는 거, 1시간을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때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생깁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안 해본 일을 할 때 생깁니다. 내가 안 해봤어요. 두려움을 깨부시는 일은 가장 쉬워요.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봐야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이 일이 내가 억울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알게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비행기를 타고 자기만의 하늘에서 마음껏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